원인은 새해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운동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문제는 식단. 마라탕, 치킨, 돈가스, 아이스크림, 피자 먹고 나면 금방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참을 수가 없는데요. 요새 핫한 두바이 쫀득 쿠키도 하나에 500칼로리 정도 한다는데 왜 우리는 달고 짜고 고칼로리인 음식을 유독 맛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 진화론적으로 보면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을 더 맛있다고 느껴야 생존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교양만두는 식품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탕, 소금, 그리고 지방이 가득한 초고칼로리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놀랍게도 옛날엔 이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엔 하루 3끼는커녕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기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한다면 아무래도 샐러드보단 피자가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 중에서도 당은 빠르게 에너지로 쓰기 좋고 나트륨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지방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개꿀 영양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찾도록 발달한 거죠. 또 고칼로리 음식은 도파민을 즉각적으로 분비시켜 다른 음식보다 강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하면 약물 중독과 유사한 보상 경로를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마라탕이 주기적으로 땡기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채소나 현미, 보약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맛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칼로리 음식에 비해 뇌가 받는 도파민 보상이 훨씬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맛에 대한 경계 본능 때문입니다. 건강한 음식들은 흔히 쓰거나 시고 떫은 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 상태에서 이런 맛은 독이거나 상한 음식일 가능성이 많았죠. 따라서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맛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맛없음 라이팅을 당한 걸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좋은 건 맛이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학습해서 혀의 감각보다 뇌가 먼저 안 먹어도 노맛이라고 맛을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지금이야 반찬 투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맛과 영양을 둘 다 따지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비만이나 당뇨가 아니라 기근, 기아였으니까요. 지금의 굶지 않는 삶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품에 대한 과학기술 전반을 푸드테크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음식의 보존이었습니다. 음식물을 오래 저장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건조, 염장, 발효 모두 넓게 보면 푸드테크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음식을 가공하기 시작한 건 17에서 18세기경 근대 화학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정제, 가공, 냉동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보존 기간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통조림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양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터무니없는데 바로 영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은 오렌지와 레몬을 먹으면 괴혈병이 호전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이유가 비타민C 때문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19에서 20세기 초에 비타민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양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하게 된 거죠. 전에는 뭔지 모르지만 이걸 먹으니 몸이 좋아졌다 정도로 음식을 대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질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20세기부터는 종합 비타민, 건강 보조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했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들도 식생활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이 대두되며 맛, 건강에 이어서 환경까지 챙기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식품 속 과학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제로 음료,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대체당을 사용해 당 과다 섭취와 고칼로리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건빵도 대표적인 식품과학 기술의 산물인데요. 건빵은 사실 전쟁 중에 썩지 않고 오래가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음식입니다. 수분을 극단적으로 낮춰 미생물 증식을 막고 부피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높아 비상식량 삼기에 딱이죠. 이외에도 통조림, 동결건조, 레토르트 식품이나 고압 처리 기술 등이 모두 전쟁 중 발전된 기술들입니다. 라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라면은 원래 전쟁 중 기근 해결을 목적으로 개발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양 구조가 괜찮은 편인데요. 라면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한 끼에 이상적인 비율과 유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먹을 때 채소, 단백질만 좀 추가한다면 의외로 영양 잡힌 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라면에 계란 넣기는 과학이었구나. 이제부터 2개 넣어야지.
균일하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과 기술은 모두 푸드테크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두쫀쿠만큼 맛있으면서 샐러드만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사실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식품회사들이 이 딜레마 앞에서 고군분투 중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학으로 해결해낸 기업이 있다는데요? 바로 삼양 라운드 스퀘어! 여러분 이거 광고예요. 아, 돈 벌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삼양 라운드 스퀘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양식품그룹의 새 이름인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과학적 혁신을 통해 음식의 맛, 건강, 그리고 환경 셋 다 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부로 끝나면 멋이 없죠. 삼양 라운드 스퀘어에서는 맛과 건강까지 잡은 제품들을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매운맛도 다 같은 매운맛이 아니다. 내 취향에 딱 맞는 매운맛을 골라먹는 라면, 맵탱. 매운맛의 종류도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개개인이 좋아하는 매운맛의 종류와 강도도 모두 다른데요. 이에 삼양식품에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매운맛을 5가지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매운맛에 맞춘 라인업을 구성했답니다. 맛있으면 뭐해? 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면에는 단백질이 없잖아요. 있는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까지 담은 프로틴 파스타 탱글. 탱글은 병아리 콩이 함유된 겉면을 사용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까지 챙긴 간편식인데요. 탱글의 병아리 콩을 활용한 식물성 단백질은 알부민 계열 함량이 높아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삼양은 콩류에 단백질이 함유된 고단백 프로틴 스낵 펄스랩도 선보이고 있답니다. 우와, 이거 완전 건강한데 맛돌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광고주님? 하지만 이렇게 맛과 건강 둘 다 챙기는 음식 차력쇼도 창의력과 소비자의 시선이 받쳐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삼양 라운드 스퀘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품과학의 발전에 대한 공모전 삼양 라운드 스퀘어 프라이즈를 성료해 미래 먹거리와 헬스케어를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삼양 라운드 스퀘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온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 푸드테크 세계관일 줄 몰랐는데 기술의 발전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급기야 대체당 재료만을 활용해 만든 제로 두쫀쿠 레시피가 돌아다니던데 역시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네요. 그럼 이제 제로 마라탕은 언제 나오나요? 나올 때까지 숨 참음 흡!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